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백인대장의 이재승입니다. 그 수능 한 달 전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고 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랑 이제 수원스투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을 통해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고 틀린 거 문제들 잘 오답 정리 좀 해보시고 수능 준비까지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 9번부터 이제 4점짜리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9번에 있는 요 문제를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 초고차 함계수가 1이다 이런 건 뭐 핵심적인 정보고, 그 다음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저 fx의 차수를 이제 알아내셔야 됩니다. 맞죠? 이 fx의 차수를 알아내려면 여기 있는 이 식이 절대적인 상황인데 얘를 미분해서 x를 다시 곱하면 뭐 차수가 그대로 보존되겠죠. 그리고 3배한 걸 빼서 여기가 2차식만 남기 때문에 이제 fx가 3차식이라는 걸 뭐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ax, n승 뭐 이렇게 넣어서 대입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어쨌든 fx가 3차라는 걸 이렇게 알아낸다면 x 3승으로 시작하고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처리하시면 돼요. 그냥 뭐 쭉 써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합시다. 아시겠죠? 자, ax제곱 더하기 만약에 뭐 bx 더하기 c라고 논다고 치면 f'x를 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식을 금방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있는 이 식에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건 요 식에 집어넣어서 적용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x를 곱한 거랑 여기 3배한 거랑 이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x 3승 2ax제곱 더하기 bx 여기까지가 xf'x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를 3배에서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3x 3승 마이너스 3ax 제곱 마이너스 3bx 그리고 마이너스 3c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 결과물이 2x 제곱 빼기 8x다. 이렇게 이제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좀 금방 알 수 있죠. 이제 상수 같은 게 사실 없어야겠죠. 여기 뒤에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뭐 애초에 요런 애를 이제 안 두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3x 3승, 3x 3승 요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 맞고요. 2ax 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인데 그게 2이기 때문에 우리가 a는 당연히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 bx에서 마이너스 3bx, 요건이 마이너스 2bx인데 그게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b를 4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구하라는 게 f1이기 때문에 여기다 f1을 이제 집어넣어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1 요걸 구하라는 뜻이니까 얘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9번의 답은 여기 있는 3번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 함수와 관련된 문제죠. 로그 함수와 관련된 문제고, 일단 a가 1보다 크다는 걸 좀 보시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와 로그 2의 x 더하기 2a 이런 걸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함수는 로그 2의 x라는 이제 로그 함수라고 볼 수 있고, 그것들을 뭐 축에 대해 뭐 대칭을 시키거나 아니면 좌우로 평행 이동을 시키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해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두 함수가 점 마이너스 a, 0에 대해 대칭임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보이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셔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x절편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껴있는 친구 마이너스 a, 0에 대해 대칭임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잠시 하나만 딱 얘기를 할게요. 잠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뭐 잘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fx 더하기 f의 이번엔 g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른 함수니까 여기에 g에 2a 빼기 x는 0 요런 게 이제 만족이 되는 상황이면 여기 있는 f와 g는 점 a, 0에 대해 대칭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흔히 얘기해서 두 개를 더해서 x가 사라지고 반으로 나눈 거에 대해 대칭 이런 거 아마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근데 이게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약간 헷갈렸을 수 있어요. f-x 그리고 더하기 여기 있는 요 부분이 2a 더하기 x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물론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건 a지만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여기 있는 요게
음수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져 있죠. 그죠? 여기 위에 있는 식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져 있는 이 상황은 마이너스 a, 0에 대해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그냥 잠깐 얘기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a, 0은 분명히 x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그 a, b의 중점이라는 애가 바로 이 점일 수밖에 없어요. a, b가 저 점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a, b의 중점은 저 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 점이 요거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 직선은 x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이너스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4분의 5라는 걸 금방 알아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a가 1보다 크다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4분의 5는 역시나 1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다 알아내셨으면 이제는 근데 이제 그건 알았는데 이제 실제로 선분 a, b의 길이도 직접 구하라고 했죠.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그냥 요 부분만 이제 대충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요거든 다 좋은데 만약에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로그 2의 x 더하기 2x는 약간 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평행이동 돼 있듯이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에 이제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림을 요거 말고 그냥 하나만 그릴게요. 알았죠? 뭐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결국 그리게 됐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저 로그 함수 그려보면 아무튼 요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 있는 요 점이 방금 봤다시피 여기 있는 요 점이 4분의 5,0이라는 걸 지금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그 함수 어떤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이게 완전히 대칭이고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와 여기 있는 여기의 요 부분에 대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게 같아야 가운데가 0일 수 있겠죠. 요게 이렇게 같아지면 로그 함수의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y좌표가 이렇게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라면 여기 있는 이 x좌표와 여기 있는 이 x좌표는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역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t라고 놓는다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t분의 1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요게 4분의 5인데 미안 x절편이 마이너스 a니까 정확히 4분의 5가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5가 맞는 거죠. 그죠?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잡은 거니까 여기를 y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뭐 하나를 t라고 놓으면 나머지 하나는 t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요게 마이너스 4분의 5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가운데가 얘고 얘네 둘이 역수다 이런 걸 이용해 보시면 t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 보면 1이라는 걸 금방 아실 거고요. 여기 있는 요 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2, 부호는 반대여야겠지?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이 길이, 이 길이, 이 분홍색 길이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요 점과 요 점의 점과 점 사이를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2분의 5 나오는 거 맞죠? 저거는 계산만 해보면 되니까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요 직선은 뭐 이게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요거 두 개를 이은 직선이 뭐 저거다 그게 아니라 걔는 그냥 요 점을 지나는 그냥 어떤 직선 그냥 요거 하나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 직선은 사실 요 상황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문제가 주는 느낌은 일단 주기가 4라고 분명히 했고요. 주기가 4라는 정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뭐 작게 써있지만 제일 중요한 연속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0부터 4까지 이런 상황이면 이게 주기가 4라는 건 4칸씩 반복이 되는 건데 그게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 x에 0을 집어넣은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f0과 근데 f4는 사실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4를 넣을 수는 없는데 이걸 뭐 굳이 쓰자면 x가 4의 왼쪽에서 다가가는 이러한 좌극한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저 그림이 이어지겠죠. 그죠? 어쨌든 여기 0 집어넣으면 뭐 마이너스 24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또 4를 집어넣어 주시면 16a 더하기 4b 역시나 마이너스 24 이게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4a 더하기 b가
0이라는 일단 결론을 식을 하나 안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읽어보면 여기 있는 정의역이 1부터 10까지고 뭐 양쪽에 일단 등호가 없습니다. 그죠? 등호가 없고요. 그러니까 4칸씩을 반복을 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1부터 10까지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X축과 만나는 그러한 실근이 5개가 있다. 그랬을 때 A랑 B를 구하여라. A랑 B가 값이 정해진다는 상황인 거죠.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정수 A, B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A가 0일 때 이렇게 나누는 건 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빼먹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너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F0이 분명히 마이너스 24이기 때문에 A가 양수이거나 A가 뭐 0이거나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림이 있을 때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잘 보세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럼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A가 음의 정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럼 얘 그래프가 대충 한 요 정도? 요런 느낌의 여기가 4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높이가 똑같은 상태로 되어야 이게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 다음 것도 대충 그려보면 그림이 좀 이상한가? 여기 높이 똑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8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정도 올라온 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까지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좀 보면 뭐 이렇게 가운데도 다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부터 10까지가 교점이 이제 5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X축과 5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주기가 사실 2번 반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5개가 되려면 이 한 주기마다 이런 식으로 2개, 여기도 이런 식으로 2개, 그리고 여기는 반이 잘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이런 식으로 상황이 돼야, 구성돼야 5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1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이라는 애가 지금 그림은 좀 잘못됐지만 이런 데 1이 있어야 된다. 1을 넣은 건 밑에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2를 넣은 건 위에 있어야 된다. 약간 뭐 사이값 정리랑도 좀 관련이 있죠. 이래야 1보다 오른쪽에 근이 있어서 2개가 온전히, 여기도 2개, 그럼 여기는 하나, 이렇게 온전히 5개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 할 수 있네. 여기 F가 여기 있기 때문에 F1과 F2를 곱한 게 음수다라는 부등식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의 부호가 정반대죠. 정확히 얘기하면 F1은 음수, F2는 양수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1 같은 경우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 한번 해볼게. A 더하기 B 빼기 24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는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2B 빼기 24. 1과 2는 저 식에 분명히 넣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요걸 한 게 결국은 0보다 작다. 자, 요걸 푸시면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A의 범위가 나오게 되죠. 그 A의 범위는 잘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6 사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A라는 I는 마이너스 7일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7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B는 결국 28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 아시겠죠? 그래서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 구하는 거 맞죠? 요 두 개를 더하면 2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이번엔 삼각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맞죠? 너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냥 그려버리셔도 돼요. 막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더하기 2에서 절대값 걷어 올리면 y는 2랑 만나는 게 뭐 잘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딱 봐도 약간 대칭성이나 이런 걸 좀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맞죠?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게 조금 귀찮거나 이거 그리기가 조금 귀찮다라고 한다면 fx와 y는 2가 만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절대값 요거 한 게 2다. 요걸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4 사인, 그러니까 절대값을 걷어 올리기는 너무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2, 이런 결과물이 2나
마이너스 2가 돼준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네요. 절대값은 그냥 풀어내면 되죠. 우변이 2 아니면 마이너스 2다 이런 걸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2를 1로 넘겨서 0이거나 1로 넘겨보면 마이너스 4다. 자, 결론을 얘기해보면 sin ax 빼기 3분의 파이가 양면을 4로 나누니까 0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헤드를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치환을 해도 되고, 근데 그런 건 이제 좀 생략을 합시다. 좀 귀찮기 때문에 ax 빼기 3분의 파이는 걔의 범위가 어딘지만 대충 알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ax 빼기 3분의 파이를 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여기 등호 있고 아니죠. 정확히 쓰면 ax 빼기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엔 등호가 없습니다. 등호가 없어요. 여기에 a를 일단 곱하고 3분의 파이를 빼면 3분의 11파이. 자, 어쨌든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이걸 헷갈리면 이걸 t라고 놓으세요. 그거 노는데 뭐 1초도 안 걸립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sin t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건 맞지.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너희가 수능을 보러 갔을 때 그냥 이 그림을 그리는 생각이 났으면 그냥 이거 그리시면 돼요. 수능을 보러 갔을 때 생각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각자 생각이 좀 다를 테고. 근데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면 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사인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더 쉽긴 하죠. 이러면 이제 뭐 몇십 초라도 좀 단축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차피 a분의 4분의 4파이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약 주기를 한 2번 정도 그리게 되니까 여기도 주기를 한 2번 정도 그리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사인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 그럼 결국은 0이나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0이나 마이너스 1 하면 이런 게 0이고 이런 게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0이죠. 저는 이건 그냥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얘의 입장에서 헷갈리면 사인 t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옆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조금 가도, 요만큼 가도 0이나 마이너스 1에 만나는 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 왼쪽으로 좀 넘어간 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 있는 여기도 3분의 11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3분의 11파이가 있으니까 여기 아무리 0이랑 만나지만 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얘들아 알겠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해보면 지금 일단 실근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의 합이 저거기 때문에 뭐 a를 알아내고 이런 거 하는 거지. 한번 처리해 볼게요. 동그라미 칠게요. 그냥 이 왼쪽은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는 세면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되는 애도 이렇게 당연히 6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이 6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n은 그래서 6이구나. 그 다음 이제 이 a를 알아내셔야 되는데, 저 a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 x좌표의 합이 여기 39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이러한 x들의 이제 합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다 밑에다 좀 써볼게. ax 빼기 3분의 파이라는 아이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저게 될 수 있는 애들이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애들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위에 있는 애들과 밑에 있는 애들 써주면 되겠어요. 위에 있는 애들은 0, 파이, 2파이, 3파이 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 그림을 또 보시면,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여긴 뭐겠어? 2분의 3파이? 여긴 2분의 7파이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네. 2분의 3파이와 2분의 7파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들을 다 더하라고 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a들을 더하는 게 아니라 x들을 더하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이 각자의 값들마다 3분의 파이가 일단 다 더해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3분의 파이가 다 더해줘야 되고, 그걸 다 a로 나눈 걸 전부 다 더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어차피 여기 있는 애 다 더해야 되네. 여기 좀 더해보자. 여긴 6파이, 여긴 5파이, 그러니까 11파이가 일단 있는 거죠. 결국은 저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x라는 애는 여기에 이제 11파이가 이제 쭉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분의 파이는 이것만 넘겨서 3분의 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각각에 다 3분의 파이가 다 더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는 결국 6개가 있는 겁니다. 3분의 파이가 6개가 있다는 거는 2파이만큼 있다는 얘기고요. 요걸 a로 나눈 게 x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x들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들아 아시겠어요? x들을 합친 게 결국 요거구나. 그래서 결국 얘는 a분의 13파이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39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i는 결국 3분의 1 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a랑 n을 곱해라. 여기다 6을 곱하면 당연히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 있는 4번처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3번 한번 봅시다. 네모 넣는 문제가 나왔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거는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나왔으면 사실 풀면 되지만 이거는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사실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따라가 보면 이게 지금 그림을 보면서 할 수가 없네. 그지? 그러니까 너희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보자. 여기 코사인 ABC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겠네. 코사인 ABC는 요 부분 구하는 거죠. 여기 있는 요각 이해되셨죠? 여기 길이들이 뭐 잔뜩 있어요. 요 길이는 2. 그 다음에 BC는 3루트 3. 여기 있는 BC는 3루트 3. 이렇게 들어가고 CA는 루트 13.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ABC 거기 가에서 구하라는 그 친구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죠. 그죠?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가에 의하면 여기 있죠. 가에 의하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인데 코사인 ABC는 너가 해보시면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 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건 사실 여기가 30도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30도란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좀 진행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읽어보면 뭐 이거 코사인이 얘니까 사인이 뭐 얘다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이제 알아내라. ABD. 자, 그럼 또 앞에 그림을 좀 보면은 ABD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ABD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에 AD가 2라고 또 써있죠. 여기 있는 요 길이가 2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BD의 그 외접원의 반지름은 뭐 다 알겠죠? 사인 30분의 사인 법칙을 그냥 가볍게 쓰는 거죠. 2는 2R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R이라는 건 당연히 그냥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반지름 길이 여기도 2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다 됐고요. 이거 그림이랑 좀 섞였는데 이해되시죠? 잘 이해되겠지.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뭐 문제 없고 여기 있는 다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 있는 다는 요 사인 CAD가 뭐 이거 굳이 이해할 필요도 없고 여기 있는 얘에다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맞죠? 여기 넣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의 사인 법칙에 의해 요거다. 요것만 알아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또 잘 읽어보면 괜찮죠? 여기 잘 보시면 이 사각형 ABDE가 원에 내접해 있다고 써 있는 것도 분명히 보일 겁니다. 여기 있는 이 ABDE가 원에 내접해 있다는 상황이죠. 그죠? 이게 원에 내접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원이 이렇게 내접해 있으면 여기 있는 요 30도가 그리고 이거 지금 다 이등변 삼각형인 상황이죠. 이등변 삼각형인 상황이고 원에 내접해 있는 삼각형에 마주보고 있는 사각형에 마주보고 있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가 맞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아이를 우리가 150도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AD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인 법칙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사인 150도 분의 사인 150도 분의 2는 이해되시죠? 마주보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의 목적입니까? 이 D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D.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뭔지 모르네. 사인 CAD 이렇게 쓸게요. 사인 각 CAD 문제에 써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CAD분의 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어차피 너희는 사인 150도가 뭔지도 다 알고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사인 CAD. 근데 사인 CAD는 이 다음 이제 여기를 보면 여기 써 있어요. 사인 CAD는 AD분의 CD에 사인 ACD다. 여기 저렇게 써 있는 걸 그냥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요 분홍색만 한번 바꿔볼까요?
AD분의 CD는 뭡니까?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AD고 여기가 CD죠. 그거부터 알아내야겠네. AD는 일단 2고요. 그 다음 CD는 요 길이를 알아내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이거 30도, 30도, 120도짜리인 그 이등변 삼각형 아시죠?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 루트 3이고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루트 3임을 당연히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 거죠 얘들아? 맞아요? 좋아. 그리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sin ACD인데 자, 요 그림 보시면 sin ACD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만 알아내시면 되는데 얘들아 이렇게 얘기할게. 너희가 코사인 이거 각이라고 할게요. 코사인 ACD를 구할 수 있죠. 여기 세 변의 길이가 다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럼 얘로부터 sin ACD 이거 알아낼 수 있죠. 당연히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 알아낼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sin ACD의 값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여기 있는 이 분홍색 값이 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2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다음 네모를 좀 보면은 네모를 한번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D2의 길이가 뭔지만 사실 알아내면 되고 이거 값을 그냥 구하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 그냥 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D2를 물론 이걸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데 D2를 좀 그냥 빨리 구해버리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좀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답만 빨리 구한다고 치면은 요 그림에서 저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원에 내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큰 삼각형과 맞죠? 여기 있는 요 큰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D를 포함한 요 작은 삼각형 이쪽 오른쪽이랑 큰 삼각형 보이시죠? 근데 여기 요 각은 공통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30도인 거 아시죠? 아니면 모르겠으면 여기가 150도니까 당연히 30도죠. 얘들아 맞아요? AA 닮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닮은 비를 좀 생각해 보면 이 큰 삼각형의 루트 13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작은 삼각형의 루트 3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루트 13 대 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2라는 길이와 대응되는 길이가 그게 바로 D2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사실은 D2라는 애를 그냥 바로 여기가 2 있으니까 그리고 닮은 비가 루트 13분의 루트 3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답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왕이면 뭐 네모를 따라서 쭉 써있는 대로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방식을 택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결국은 PQR 구하라고 했나요? PQR 맞죠? 가나다에 있는 숫자를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2분의 루트 3과 여기 있는 2와 그 다음 여기 있는 얘 이걸 다 곱하라고 했으니 여기다 그냥 써버릴게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없어지고 여기가 6이겠죠. 루트 13분의 6이니까 보기를 한번 보시면 루트 13분의 6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거겠죠. 13분의 6 루트 13. 그래서 답을 1번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4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번. 이거는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죠. 그죠? 스투 문제인데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써져 있어요. 요게 0이다. 0이라는 건 결국 뭐 x축이랑 만나는 뭐 그 부분을 보는 건데 이거는 일단 방정식이죠. 분명히 방정식입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fx는 당연히 x 3승으로 시작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x에 대한 식입니다. x에 대한 함수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이름을 좀 줄게요. hx라는 이름을 좀 줄게요. 여기 f가 있고 g는 여기 있으니까 제가 h라는 이름을 잠시 줬습니다. h라는 i는 분명히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고 hx에 대한 정보는 h를 다시 쓸게. h를 미분하면 여기에 뭐 f에 x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있는 3차 함수가 뭐 적분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기에 t를 집어넣으면 0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뭐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ht가 0이라는 건 결국 t라는 애가 x 절편이라는 뜻입니다. x축과 만나는 i. 왜 t를 이렇게 유심히 봤냐면 그거의 실근 개수, 즉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이해되죠? x절편의 개수입니다. x절편 뭐 이런 거의 개수가
G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을 이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옳은 걸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이 뭐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기억은 이미 예시를 줬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약간 요런 느낌이니까 저거부터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x제곱에 x 빼기 1은 뭐 당연히 그냥 금방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제곱에 x 빼기 1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0, 여기 1. 자, 이걸 fx라고 했을 때 얘로부터 우리가 그 쟤를 적분한 함수 그릴 수 있죠. 적분한 함수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부호를 좀 써보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는 감소하다가 다시 더 감소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 뭐 칸은 굳이 안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여기 0이고 여기가 뭐 1이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hx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이고 이 부분이 1인 이런 상태인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지금 G1을 구하라고 했어요. G1. G1이라는 얘기는 T가 1일 때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맞죠? 여기 GT가 있는데 T에다 1을 넣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T라는 애는 내가 분명히 X절편이라고 했죠. X절편이 1이 되는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가 1이지? 여기가 1. 이걸 X절편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얘들아 아시겠어요? 여기가 X절편이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 점을 딱 지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극소가 0일 수밖에 없겠고. 그런 상황일 때의 교점 개수가 그게 바로 G의 함수값이니까 교점 개수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이다. 이건 정확히 맞는 말이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잘 알 수 있을 거야. 여기 디귿이나 뭐 이런 게 문제죠. 이제 니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니은은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이러면 이제 또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일단 f는 극대극소가 있어야겠고 3개나 있으려면 니은을 여기다가 잠깐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풀 때는 좀 빨리 풀어도 되는데 사실 이제 좀 지금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3차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 넓이보다 여기 넓이가 더 클 수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 반대로 이쪽 넓이가 더 크고 여기가 조금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너희가 잘 알겠지만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이 대칭인 점이 X축에 있는 변곡점이 저기에 있는 이런 그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해보면 요게 지금 H의 입장에선 도함수를 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HX의 입장에선 저 부분이 감소를 하다가 조금 올라가다 많이 내려가서 많이 감소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게 HX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이 올라갔다 조금 감소하다 올라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거죠. 얘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도함수의 넓이는 원래 함수의 높이 차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가 크면 더 많이 내려가고 여긴 여기 넓이가 크면 더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 알겠지? 그지?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당연히 올라간 부분과 내려간 부분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이런 W 모양의 그림 이거 뭐 문제에 많이 나왔었지. 그죠? 항상.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은은 그러면 이 상황이 다 맞아야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니은을 읽어보시면 여기 GA가 3인 즉 교점이 3개가 되게 하는 X절편이 이제 존재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T에다가 지금 A를 넣는 거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희가 이 그림을 잘 보면은 뭐 여러 군데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데가 이렇게 잡힌다면 이거는 교점이 3개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애들이 다 X절편들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뭐 요 입장에선 얘도 있는 거고요. 얘도 있는 거고 여기 입장에서도 얘가 있겠고 여기도 얘가 있겠고 위에 두 개 그림 전혀 문제가 없네요. 세 실근을 갖게 하는 이런 데가 X축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저 X절편도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고 이 그림은 이 밑에는 안 돼요. 여기는 교점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그림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요런 애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가지 개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니은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았다고 하셔야 됩니다. 괜찮네요. 오케이. 이번엔 디귿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걸 좀 잘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대충의 개형은 거의 다 그려놨어요. 뭐 그냥 증가만 하거나 뭐 이런 건 사실 뭐 저렇게 6개나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이렇게 굴곡이 보나마나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러한 개수가 6개나 이렇게 좀 많아지게 하려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들처럼 굴곡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굴곡이 있는데
이게 어떤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을 더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안 보이네. 여기 b 맞죠? b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과 실제로 b 넣었을 때 함수값,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함수가 그리고 f4가 12냐라는 거는 그 함수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해진다는 얘기면 사실 너희가 이제 뭐 문제 많이 풀어서 힌트가 좀 알잖아. 느낌을 좀 알잖아요. 이런 거는 식을 함부로 세울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 넓이가 뭔지 그거에 따라 상황이 막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식은 세우기가 쉽죠. 그러니까 디귿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 B라는 그 절편의 왼쪽 오른쪽에서의 극한값이 일단 있어야겠네. 왜냐면 극한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이 없으면 일단 소용이 없어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 함수값까지 더했을 때 저게 저렇게 돼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요런 데가 B 근처라고 하면 물론 함수값은 3개일 거야. 아까 니은에서 3개라고 했었지. 근데 얘보다 이 X절편이 얘보다 왼쪽에 있다면 X축이 이런 데 있을 텐데 그럼 이런 데는 2개고 얘보다 오른쪽에 B보다 약간 오른쪽에 이런 데가 X절편이면 이런 데는 개수가 4개니까 이거는 좌우 극한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요런 점이 일단 안 돼. 문제를 잘 읽어봐. 그런 실수 B가 0이랑 3으로서 분명히 존재를 해야 돼요. 여러 개 있어도 안 되고 0이랑 3만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이런 게 다 안 되고 여기도 이제 하다 보면 되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은 막 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야. 얘보다 왼쪽은 개수랑 얘보다 오른쪽의 개수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다 안 되고 요런 애들은 혹시 가능할 수 있겠네요. 요런 애들은 얘 왼쪽과 얘 오른쪽의 개수가 다 4개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의 왼쪽, 이거의 오른쪽은 전부 다 이렇게 그어지니까 4개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B가 여기일 때 이 값은 아까 니은에서 했듯이 3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4 더하기 3해서 7이 돼버립니다. 이거 우리는 6 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알았죠? 자, 이제 부연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거 이름도 뭐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결국은 디귿의 상황은 이 그림에서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얘들 아시겠죠? 이 그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6개 이제 그 부분 보는 거잖아. 극한값이 있는 곳은 일단 여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곳은 다 되고 그리고 더해서 6이 되는 곳이 일단 요런 데는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B라고 하면 얘보다 왼쪽도 그으면 4개 얘보다 오른쪽도 그으면 4개고 실제로 얘일 때 함수값은 아까 2개라고 했죠. 그럼 4 더하기 2 하면 6이지 않습니까? 맞죠? 얘가 되면 얘도 당연히 되겠네요. 여긴 0 여기가 3이란 얘기입니다. 얘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얘도 사실 극한이 있긴 한데 아까 말했지 이거랑 똑같지 얘보다 왼쪽이나 얘보다 오른쪽은 4개인데 여기일 때 값은 3개라서 더하면 7이니까 여긴 안 됩니다. 0과 3밖에 없어요. 이게 원하는 상황이지. 아시겠죠 얘들아? 오케이. 디귿에서 원하는 상황은 요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여기 있는 요 라인이 이런 건 완전히 대칭인 거 아시죠? 그죠? 완전히 대칭적인 상황이야. 0, 3, 2분의 3 요런 게 완전히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여기에 가져와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3 완전히 이렇게 대칭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fx식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알 수 있구나. x에 x 빼기 2분의 3에 x 빼기 3 이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 F4 F4는 여기에 뭐 집어넣어 보시면 10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기역 니은 디귿을 또 찍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12가 아니라 10이다. 디귿은 틀렸다. 답은 그래서 결국 2번처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선생님도 풀 때 너희들이 좀 어려워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게 그죠? 이게 생각을 조금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수열의 합과 관련된 건데 수열의 합이 2차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임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PQ가 분명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뒤에가 상수항이 없지 않고 상수항이 딸려 있으니 결국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항은 또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첫 번째 항에 대해 뭔가를 묻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SN이 있으면 여기 있는 얘처럼 AN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AN을 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N 좀 구해 놓으면 EPN으로 이렇게 시작할 테고 그 다음에 P 빼기 36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P 빼기 36 요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좀 해보시고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알 거고 그 다음에 A1이라는 아이는 여기다가 1을 쭉 집어넣으면 P 빼기 36 더하기 Q 그래서 A1을 따로 뭔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AN이 두 번째부터랑 첫 번째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부분을 보시면 이게 결국은 I하고 J가 다를 때 이 S 요거의 값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 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S라는 애는 어차피 2차 함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아니 뭐 예를 들어 이게 가운데 이제 대칭축이 있을 텐데 맞지? 그럼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같을 수 있잖아요. 뭐 실제로 이제 값을 찍은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되거나 아니면 뭐 이 가운데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지. 이렇게 되면 이 네모에 있는 애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얘들아 맞아요? 모순이야 모순. 이렇게 되면 안 돼. 얘들아 이게 실제로 모든 수열은 n에다가 자연수들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죠. 그죠? 그거를 이으면 저 2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완전히 대칭적인 상황이면 서로 다른 값에 대해 이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네모를 만족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약간 이게 비대칭적으로 있는 거지. 이걸 잘 그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뭐 이렇게 사이사이를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가령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전혀 대칭이 아니죠. 이거 상황이 맞지? 전혀 대칭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2차식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분명히 축이 P분의 18이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저 2차 함수의 축을 맞지? 그런데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 마주보고 있는 이 대응되는 애들을 더하면 가운데 거의 2배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첨자라는 건 여기 있는 이 n 요런 애들 지금 칭해서 말할게요. 요런 n들 요런 애들을 이렇게 대응되는 애들을 더해 보면 이런 건 더하면 P분의 36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애는 이렇게 내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얘랑 얘 더해봤자 P분의 36이 될 수가 없죠. 대칭축이 2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좀 해볼게. 그 첨자, 그러니까 대응되는 첨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대응되는 첨자의 합이 가운데 저 축에 P분의 18의 2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얘들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첨자들은 어차피 그 A1, A2, A3 이런 것처럼 S1, S2 이런 식으로 자연수들로 쭉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P분의 36이라는 애가 자연수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연수가 되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이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 얘기였어. 그래서 결국은 P가 자연수는 뭐 1, 2, 3, 4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 이런 거 집어넣으면 36에 다 약수들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게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5부터 된다는 걸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문제를 또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는 P들 중에 제일 작은 애를 P1이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P1이 5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5라는 걸 금방 알아내시면 그러면 저기 오면 여기 식이 다 완성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A에는 저기다 5 집어넣으면 뭐 10n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4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애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A1은 따로 관리하기로 했죠. 여기다 5를 집어넣는 겁니다. Q 빼기 31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K가
3개만 있게 만드셔야 돼요, 상황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값들을 좀 넣어볼 필요가 있겠다. 자, 한번 넣어볼게. 2부터 넣을 수 있으니까. 자, A1은 여기 따로 있고, A2는 저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될 거고, A3는 저기다 3 넣을 수 있겠지? 30 넣으면 마이너스 11. A4 같은 경우 뭐 40 넣어봤자 마이너스 1. A5 같은 경우는 5 집어넣으면 9. 그 다음에 A6 늘어나겠죠. 19 이렇게 늘어날 거야. 그럼 이제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걸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얘네들 있잖아. 여기 있는 이 얘네들의 절대값을 씌운 게 A1보다 작아야 돼. 그런 애가 3개만 있어야 돼. 그럼 이들 중에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 3개만 저기 안에 포함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절대값이 작은 건 분명히 얘네들이죠. 11, 1, 9 얘네들이지. 얘네들은 뭐 더 크잖아요. 얘들아 알겠지? 그지? 그래서 A1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얘보다 얘네의 절대값이 더 작은 애들이 요 3개만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3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Q 빼기 31이라는 애가 이거 중에 뭐보다는 좀 커야겠어요? 이거 절대값이면 11이지 않습니까? 이게 11보다는 커야 되겠네. 그래야 11보다 이 작은 이런 애들, 그러니까 11보다 작거나 같으니지. 얘들아 잘 봐. 여기 등호가 없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A1이 11이 돼도 여기는 11이 돼도 상관없는 거지. 아니, 다시 미안. A1이 11이 아니어도 11보다 커도 얘는 11이 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긴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게 맞네요. 오케이. 이러고 나면 얘와 얘와 얘 다 되고요. 여기 있는 19는 일단 1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겠어요. 왜냐면 만약에 얘가 19보다 더 커지면 19보다 작거나 같다지. 얘가 19보다 더 크면 얘를 포함하게 되면 4개로 늘어나잖아요. 맞죠? 근데 3개에서 그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얘가 19보다 작아야 되는데 등호까지 붙여주는 게 맞겠지. 왜냐면 얘가 19가 돼도 얘는 19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포함이 안 됩니다. 얘들아 아시겠죠? 그래서 3개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 거지. 된 거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 그래서 Q의 범위는 42부터 50까지다. Q는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43, 50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등차 중앙이 8개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93 곱하기 4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죠? 93 이거 날리니까 그럼 결국은 372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15번이었지만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20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왔어요. 역시나 4점짜리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극한값이 일단 존재한다고 했고요. 일단 몇 차 함수인지 좀 볼까요? 3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초고차 한계수가 1이다. 뭐 꽤 많은 정보가 있어요. F5를 구하는 게 아니라 F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뭔가 범위나 뭐 이런 게 주어지겠습니다. 맞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일단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죠? 여기 0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분의 0꼴이 되게 만들어져야겠죠? 그죠? F0 빼기 1 아무리 뭐 절대값이 있어도 저게 0이려면 F0은 1일 수밖에 없다.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F0이 1인데 그거를 이제 저기 1을 빼서 절대값을 씌운 게 이제 값이 존재를 하려면 저기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F0이 1이라고 치면은 자 여기가 1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이미 다 알았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위해 한 번만 얘기할게요. 그래프가 여기 있는 저 0,1을 만약에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해가 되게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F형이 1인 건 분명하니까 0분의 0꼴이니까 근데 fx 빼기 1 뭐 이런 거 가보면 fx 빼기 1 이런 거 가보면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fx 빼기 1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걸 걷어 올라가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뾰족한 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분의 요 값 x가 0의 오른쪽과 왼쪽이 있을 텐데 이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좌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그죠?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 말은 여기 있는 얘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되든 일단 저거로만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걔를 1만큼 내려도 걷어 올려도 좌우가 어차피 똑같잖아요. 0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0의 오른쪽 왼쪽 극한값을 따져야 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F'0이 0이라는 것도 얻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케이. 이거는 뭐 그림으로 이렇게 알아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식의 구조를 잘 보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거야. 그럼 fx를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최고차 한계수는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네에 의하면 얘는 뭔지 모르지만 1차항이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F'0이 0이라는 건 1차항이 없다는 뜻이고요. F0이 1이라는 건 여기 뒤에 요게 1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게 요 부등식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기에 x를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x를 곱하겠습니다. x 4승 더하기 ax 3승 더하기 x. 자, x를 곱했고요. 여기 오른쪽은 부등식이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x 맞죠? 더하기 x. 이런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는 분명히 사라질 거고 그래서 x 4승 더하기 ax 3승 그 다음 이 친구가 넘어오면 더하기 4x 제곱. 여기 있는 애가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x제곱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x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 있는 D에 붙어있는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거에 그냥 판별식 가지고 부호를 따지시면 되겠어요. 요거의 판별식은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거 한다고 치면 당연히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 a 4 얘의 범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등호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0이 돼도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건 F5를 구하는 거죠. 여기다 5를 집어넣는 거니까 25A 더하기 126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A가 제일 커야겠죠. 지금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에 4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더하기 126이니까 답을 22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을 한번 봅시다. 21번. 이게 21번 문제가 여기 뭐 숫자도 그렇고 계산이 조금 이제 좀 더러운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아마 고생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직선을 세운 친구도 있을 거고 여기서 어떻게든 삼각형을 만들어서 닮음을 이용한 친구도 있을 건데 일단 여기 있는 루트 3 이런 걸 보면은 60도, 30도, 90도 그걸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대 루트 3대 2 그런 걸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시험이 아마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예요. 그죠? 문제들이 막 썩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해볼게. 여기 한번 봐봐. 이거를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찍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찍었어야 되냐 만약에 시간이 없었으면 이게 이렇게 있고 이거 뭐 삼각형을 이렇게 구성 좀 할게요. 이렇게 자 문제의 그림이 여기가 원래 잘려 있었는데 여기를 이어서 그렸어요. 알았지?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 삼각형을 좀 구성하실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루트 3k 대 루트 19k 이런 식으로 좀 놓을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얘를 루트 3k 여기 있는 얘는 루트 19k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이게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여기 있는 이만큼을 당연히 4k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19에서 3 빼면 16이니까 여기가 4k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A, B를 구하는 거니까 4k면 뭐 물론 k가 뭐 유리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4의 배수로서 좀 찍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만약에 시간이 없었던 친구들은 뭐 8이라거나 12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겠죠. 아무튼 홀수로 찍고 이러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루트 3 여기 있는 애는 당연히 루트 3분의 1 기울기가 이런 애는 당연히 30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3k면 1대 루트 3대 2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가 3k 이런 게 3k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 요 길이가 3대 4구나. 그럼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좀 내려놓으면 이러면 이제 닮은 삼각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여기 왼쪽 요거랑 오른쪽 바로 보이시죠? 닮은 삼각형들이, 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얘,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 이 분홍색 두 개의 길이 비도 알 수 있죠. 왜냐면 이게 3대 4니까. 3대 7이겠죠.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 3대 7이다. 요런 걸로 뭐 답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무작정 직선을 세우기보다는 요런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요런 건 닮음이 아니니까 제가 K는 뭐 이제 다 알았다고 치고요. 여기 있는 요 점을 잠깐 다르게 한번 놔볼게요.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t라고 두고 여기 루트 3t.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얘들 알겠죠? K로 밀고 가도 되는데 여기 뭐 1대 루트 3대 2 이용해서 다 밀고 가도 되는데 그럼 숫자가 너무 더러워지니까 제가 그냥 여기는 뭐 잠시 마이너스 t 루트 3t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요 길이는 여기가 3K니까 사실 2분의 3K가 맞죠. 그럼 뭐 여기 있는 얘는 2분의 7K겠죠. 아까 3대 7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T하고 K의 관계는 그냥 루트 3T와 지금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헷갈릴까봐, 문자가 하나 늘어나서 헷갈릴까봐 그냥 내가 이런 애를 저렇게 T라고 놨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요 상태야. 그러면 우리가 요걸 알 수 있지. 여기 있는 이 루트 3K 요 부분이 이게 1대 루트 3대 2 요 부분을 하면 여기 있는 얘가 루트 3분의 2 그런 걸 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여기가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 맞죠? 그죠? 그럼 K에다가 루트 3 곱한 걸 얘기를 해보면 잠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요걸로 합시다. 여기가 T, 여기가 루트 3T,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는 2T가 맞잖아요. 얘들아, 맞지? 그지? 여기가 2T 맞아요?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를 4T, 제가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요 길이가 4T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4t, 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t고 여기는 당연히 지금 0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3대 4기 때문에 요 길이가 3t면 요 길이는 4t가 돼야 돼서 마이너스 t에다 4t를 더하면 여기 좌표가 3t가 돼야 됩니다. 얘들아, 아시겠죠? 여기가 3t. 그러므로 3t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서 중요한 건 얘의 좌표는 마이너스 t고 얘의 x좌표는 3t다. 그럼 얘를 요 함수에 집어넣은 애랑 얘를 요 함수에 집어넣은 애랑 그게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3대 7이다.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얘들아.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닮음이 뭐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큰 상황에서 3대 7, 요게 3대, 요게 7 요런 걸 이용하려고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잡은 거고 요런 걸 잠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의 2t는 마이너스 1 요거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3t 이거 집어넣은 건 a의 3t 마이너스 1 요 비율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7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7분의 3일 수밖에 없구나. 여기 있는 얘는 분명히 약분을 할 수 있어요. 뭘 약분할 수 있냐면 a의 t승 빼기 1을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a의 2t승 더하기 a의 t승 더하기 1 요게 남게 될 거고 여기 위에 있는 애는 a의 t승 더하기 1 이렇게 남게 될 거면 요게 결국 7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이건 뭐 대각선 뭐 곱해서 인수분해를 하든 아니면 이거 눈대중 대충 보면 AT가 2라는 거 알겠죠? 여기 2 집어넣으면 3이고 2의 제곱 2, 1 하면 7이고 여기까지 아시겠죠? A의 T승은 어차피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T승이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T 이런 걸 집어넣은 A의 2T승 빼기 밖에 빼기 1 요런 아이는 A의 t승이 방금 2라고 했잖아요. 2의 제곱 빼기 1 2의 제곱 빼기 1 결국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이 y좌표가 3이란 얘기니까 여기 있는 2분의 3k 저 부분 보이시죠? 2분의 3k가 3이라는 뜻이고요. 결국은 k가 2라서 이 2를 여기에 적용해 보면 결국 우리가 알고 싶었던 A, B의 길이는
8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얘들아? 그래서 결국은 찍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찍더라도 4의 배수를 찍었으면 됐고, 아무튼 직선을 막 세워대는 것보다는 삼각형의 닮음을 좀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22번 이제 수원2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기로 합시다. 이 부분을 또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 문제를 좀 깔끔하게 봅시다. 여기 이 구간과 이 구간은 분명히 왼쪽과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지, t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게 t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왼쪽도 t가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도 t가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주는 느낌은 4차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4차 함수의 개형을 알아내는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죠. 그죠? 여러 가지 논점들에 대해.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더 이상 뭐 나올 개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얘도 이제 약간 좀 그래도 좀 참신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최소값이 m1이고 오른쪽에 있는 최소값이 m2라고 했는데 얘에서 얘를 뺐다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 뺀 게 결국 K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 K가 양수라고 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K라고 할 건데, 그게 양수다. 그 말은 결국 M1이 M2보다는 크다는 뜻입니다. 맞죠? 0이 돼도 안 되고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t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최소값이 오른쪽에 있는 최소값보다 크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이게 그 K라는 애를 만족시키는 애. 그럼 그게 한동안 K로 계속 일정하다는 얘기네. 왼쪽의 최소와 오른쪽의 최소. 얘네들을 뺀 그 간격이 한동안 계속 일정하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일정해? t를 0부터 2까지 쭉 옮겼을 때 그 값이 계속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사실 아마 좀 그래도 금방 했을 거야. 그지? 이거는 모양을 이제 결정을 지을 수 있고, 이 정도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모양 자체가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fx가 4차 함수인데, 자, 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에 g4가 0이라고 했어요. 저게 0이라는 거는 왼쪽의 최소와 오른쪽의 최소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빼서 0이라는 얘기는. 그 말은 이 4라는 애는, 지금 f4가 최소란 얘기입니다. 최소, 즉 결국 극소란 얘기죠. 극소 중에도 제일 작은 거, 즉 요런 점이 4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왜냐면 좌우가 바뀔 수도 있는데 여기가 4가 있고 요 라인이 0이랑 2 사이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얘들 아시겠죠? 4가 제일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요런 라인이 이제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제를 이제 잘 해석해 보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요 라인이 여기가 0, 요 라인이 여기가 2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럼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0이랑 2 사이에 어떤 t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요 t를 기준으로 t보다 왼쪽에서의 최소값은 얘, t보다 오른쪽에서의 최소값은 얘, 얘에서 이 라인을 뺀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항상 일정하잖아요. 어디서부터? t가 0일 때부터. 왜냐면 0보다 왼쪽이었으면 최소가 여기 더 위였을 거 아니야. 값이 다르겠지.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지. 또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일정하고, 얘가 t가 더 넘어가면 최소가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값이 달라지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형을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2차, 3차, 4차 함수의 여러 개형과 그 비율 관계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요런 거는 사실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게 이렇게 뚫고 가는 거, 이렇게 삼중근 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있지. 뭐 이렇게 된 게 여기가 뭐 3대 1이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알 텐데, 저 위에 있는 애들은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좀 유명한 건 있어. 뭐가 유명하냐면 요렇게 이게 뚫고 갔을 때, 여기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 상황이잖아. 여기가 5다. 이거는 그냥 자연수 해로 되게 특수한 상황으로 이거는 숫자가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많이 풀거나 문제를 이제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0, 2, 4, 5 이런 비율이 있다는 건 알게 되는데, 이 비율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기가 0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 6이고 여기는 뭐 그거에 2분의 3 더해진 거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면 여기가 오라는 걸 빨리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 하고 합시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런 자연수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무리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계산해서 알아내기로 합시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지.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여기까지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fx라고 쳤을 때 여기에 있는 요 라인이 요 라인이 지금 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y는 p라고 합시다. 요 라인은 뭐라고 할까요? y는 내 생각엔 p 빼기 k 요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써있지만 얘하고 얘의 차이가 k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간격이 이렇게 쓸게. 그냥 여기에 요 간격이 k만큼 나야 돼요. k는 양수니까 요만큼 빼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바로 세울게요. 분명히 초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라는 i는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x 빼기 뭐 2 맞죠? 그죠? x 빼기 2 여기 근이고 여기는 요 근은 불행히도 뭔지 모르니 아까 5라고 하긴 했지만 a라고 둡시다. 아시겠죠? a가 5라는 걸 구하시면 됩니다. x 빼기 a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더하기 p, 왜냐면 p라는 라인에 접해 있고 뚫고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p인 게 맞습니다. 그럼 너희는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f'4는 0이다. 이거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얘들아? 왜냐면 4에서 기울기 0인 거 맞잖아요. 두 번째는 f에다가 4를 대입하면 f에다 4를 대입한 게 결과물이 p 빼기 k다. 요 두 가지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미지수가 너무 많은데요. 하지만 f'4는 0 하면 이거 미분하면 p가 없어져요. 맞죠, 얘들아? 그래서 요거 미분한 거에다가 고백 미분뭐 할 수 있겠지? 거기에 4를 넣어서 0이다. 이거의 결과가 뭡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냥 그거의 결과가 바로 a는 5가 나옵니다. 얘들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5라는 걸 금세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f4라는 애는 여기다 이제 4 집어넣으면 되잖아. 4 집어넣으면 되고 그거에다가 뒤에 이제 더하기 p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이거 여기도 p 이렇게 있어서 p를 사실 몰라도 k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요거 계산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30이 나오죠. 여기 p 없어져서 결국은 k가 32라는 걸 일단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p는 아직 몰라요. 얘들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걸 보면 여기 보이지? k 더하기 g-1 요거 구하라고 했는데 k는 방금 32라고 얘기했고요. 맞죠? 이제 g-1만 이제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g-1은 여기가 0, 2, 4 뭐 이런 상황인데 마이너스 1은 아무튼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니? 뭐 이게 뭐 이쪽인지 정확히는 뭐 알 수 없지만 넣어보면 알겠지만 뭐 여기 한 이쯤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1이 괜찮아요,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애의 최소값은 여기고 여기,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지.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네요. 얘들 아시겠죠? g-1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g-1은 f-1과 여기 있는 f4 이걸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오케이. f-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4는 그냥 얘라고 할 수 있는데 너가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럼 뭐 더하기 p 나오고 여기 4는 그냥 p 빼기 k니까 저 값에서 이 값을 빼는 거지 않습니까? 더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죠? 빼라고 한 거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p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p는 몰라도 상관없는 거지. 맞지? p를 몰라도 답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쓸게요. f의 마이너스 1에서 여기 있는 f의 4를 빼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빼보시면 50 잘 나오게 됩니다. 얘들 아시겠죠? 그래서 P는 몰라도 상관이 없고 K에다가는 이거 뭐 30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값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이 부분이 50이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지금 더하라고 했죠? K하고 G-1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한 답은 결국 8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고생을 너무 많았고 오답을 꼭 정리하시고 이제 제 생각엔 22번에 이런 개형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나왔다고 치면은 이제는 뭐 범위를 나눠서 함수 두 개를 이어 붙이거나 아니면 뭔가 합성을 좀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형 가지고는 웬만한 얘기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날씨가 좀 추워졌고 이러니까 건강관리에 좀 유념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공부인데 항상 자신감 있게 하셔야 그날 수능 당일에 너희에게 이제 오는 그 중압감이나 어떤 그런 긴장감을 이겨낼 수 있어서 이겨내고 너희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